합금, 그죠? 병신합수이 돼 있죠. 병화는 신금을 만나면, 그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임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죠. 병과 신을 만나면 이 수의 오행이,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를 만나면 다시 목의 오행으로, 무토는 개수를 만나면 무게합 화의 오행으로. 자, 여기서 새로운 오행이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전부 다요. 천간의 글자는. 그래서 갑과 기토를 만나면은 토의 생각으로, 그 한 해 한 해 운은 한 해가 되는 대운의 뭐 10년이 되든 그 기준에서는 만약에 갑기합이 되면은 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이든 기토든 간에 그 명주의 머릿속의 방향성은 토로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원래 지토잖아. 기토는 원래 지것이니까 그 지것에 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고 그러잖아요. 갑기합이에요. 기토가 갑을 만나면 뭡니까? 관이잖아. 그죠? 관의 힘을 받는 거죠. 내가 받아서 내가 기토로서 하고 있는 그 기토의 역량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갑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토를 만나면 지 본래의 거는 깜빡하고 기토의 것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주가 이제 방향성이, 기토의 일간자는, 기토 주인은 외부의 갑목의 힘을 얻어가지고 토의 것이 더, 그죠? 그 기운이 더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목은 기토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 토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을이 다 그래. 예? 갑을이 다 그렇다고 해. 갑은 합토를 해버리고 토에 그렇죠. 을도 그지, 을경 합금이거든요. 그렇죠. 을야도 지금 금한테 을통 마찬가지지. 아니 금목이잖아요. 을이. 예. 물어봐요. 예. 금금. 그거다가 또 총하는 거예요. 경이 지금 을을 총하는데, 그지? 예. 을경 합금을 해버리니까 야가 지금 을경 합금이 제일 뭐라 그러노? 볼게요. 똑같은 맥락이라. 을목 일간자는 을목이 주인을 만들어 놓고 보면 돼요. 을목이 주인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경을 만나서, 경은 또 뭡니까? 관이잖아, 관. 그죠? 관에 의해서 을경합급이잖아. 그러면 나는 관을 만나든지 남편을, 여자 입장이라면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버리는, 그냥. 그죠? 내 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경 입장에서는 뭡니까? 경 입장에서는 을을 만나면은, 그죠? 을경합금이니까 을이란 글자를 만나서, 그러면 이제 요 경은 양이니까 남자로 가정하면 여자를 만나서, 또 아니면 그 돈이란 것을 통해서, 재성이니까 그 경한테는 재잖아요. 재성, 그걸 통해서 내가 하던 어떤 경금의 것이 더 나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경금이 누군가한테 있어서 재성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런데 을을 만났어. 그럼 을을 만나면 이 을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경이 재성이 되면은 화겠죠, 화. 그죠? 화일간에 그러면 을을 만나면 요거는 인성이에요, 인성. 그죠? 맞잖아요. 인성을 통해서 내 재성이 더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성을 활용해서 내 재를 더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합은, 그런데 문서를,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가지고 내 방향성이 금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서를 활용해서 재성에다가 처박는다.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내가 공부를 하던 놈이 그럼 차 아프고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완전히. 이제 그렇게 전에는 공부도 하고
그거 뭐 주식도 해가면서 뭐 양다리 걸쳐서 이거 했다라면 이제 공부 하나는 포기하고 돈만 벌어야 되겠다. 주식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적이다.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은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연에서 만나면은 그 연애, 그죠? 대원에서 만나면 그 대원 환경, 이제 그래서 달라진다. 요게 이제 합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책에 읽어보시면 책에는 또 따로 제가 이제 뭐 을경합은 인이지합이고 뭐 이래 해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은 충은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의 관계다 했습니다. 볼게요. 갑부터 7번째 만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이죠. 경. 요건 이제 같은 양의 글자들입니다. 그죠? 같은 양의 글자. 요게 이제 무슨 관계냐면 충이라는 글자는 보면 그 상대방 글자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극 받는 거라. 극 받는 요게 충이라. 상대방 글자한테서 내가 한 방 맞는 거예요. 요걸 충이라고 한다. 그러니 금극목이지 않습니까? 같은 양의 글자, 같은 음양의, 같은 음양의 글자들끼리 충을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거죠. 그 갑이 주체가 되면은 이 충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 급장에서 볼게요. 어린 급장에 또 보면은 이 목이니까 같은 음양끼리 이제 충을 때리니까 이 결국은 이제 신금이란 글자죠. 요건 이제 음의 금이니까. 금금목 하니까. 그죠? 또 신이란 글자는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임충인 거죠.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음양끼리 내인데 극하는 글자. 그죠? 요게 이제 이 육신적 관계에서는 뭡니까? 육신적 관계에서는 편관이지 않습니까? 편관이거든. 그걸 이제 충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충이 되면은 이제 어떤 것, 정신적, 만약에 충이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충이라 하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의도치 않게 굉장히 뭔가 이 제재당하는 거예요. 제재당하는 거. 내가 어찌 할 수, 못 피해 나가는 거. 못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딱 진짜 이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많은 그 제재 때문에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극은 볼게요. 내가 극하는 것도 5극이라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토죠. 무토. 요거는 뭡니까? 나도 목극토잖아. 요것도 양해. 그러니까 극은 목극토에서 내가 극하는 거고. 그죠? 충은 나를 극하는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내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못하게 하면 어떤 굉장한 나는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나도 이 자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압박감, 스트레스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중공업으로 가면 이제 편관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충의 관계가 정신적 충의 관계가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 충의 관계가 만나면. 그런데 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극의 관계는 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그 상대를 극하는 거라요. 우리 이거 어떻습니까? 편제잖아, 편제. 편제가 되면 뭐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계가 이 운에서 만나지면은 5극, 6합, 7충에 의해서 우리 이제 정신적 생각이나 사고나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천간에 10개 천간이 움직여서
이 자연의 흐름에서 이 글자들끼리 만나서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5금, 6합, 7충으로 관계를 주더라라는 게 천간의 5금, 6합, 7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의 끈은 지지의 끈은 12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이 합은 지지의 합은 합의 결속력이 가장 강한 것은 방위합입니다. 방합. 방합이라고 하죠. 방합. 방위를 한 방향을 바라보는 방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삼합이라는 게 있죠. 삼합은 이제 이 세 개의 글자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육합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이제 6개 합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합에 의해서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순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방해합이 가장 합에 의해서 결속력이나 그 기운이 가장 강해집니다. 방해합하고 삼합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해합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삼합보다. 그 다음 두 번째 삼합이고 세 번째는 저희 육합이다. 자, 방해합은 우리 방해가 4개 있잖아요. 그 4개 그죠? 4개. 가장 밑에 있는 12개 글자는 해자, 축은 수국의 북방이죠. 북방. 이 북쪽을 바라보는 방향.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을 바라보는 글자는 해자, 축 3개의 글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자, 축 3개의 글자가 만나면 방위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위? 해자, 축 글자는 수의 오행은 북을 바라보지 마라. 북의 오행은 수죠. 그래서 수국을 만들고, 그죠? 하나의 국을 만든다. 그래서 해자, 축은 수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을 바라보는 글자는, 그죠? 이 동쪽을 바라보는 글자. 인묘지는 동쪽을 바라보는 글자잖아. 동의 오행은 목이다. 그래서 인묘지 3개 글자가 만나면 동방의 목국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의 목의 기운이 가장 막강해진다. 이런 얘기네. 막강해진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쪽을 바라보죠. 이 남쪽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3개의 글자들이 이 남쪽은 오행상 화라고 한다. 그래서 사오미 3개의 글자가 만나면은 이 화국이 형성되면서 화의 기운이 막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서 어떻습니까? 각각의 이 토라는 글자들이 있죠. 여기 있어. 각 방위에 각 토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가을에도 마찬가지죠.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요것들 야들이 어느 방향을 본다? 서쪽을 보죠. 서쪽은 오행상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3개의 글자가 만나면 금국이 형성된다라거든. 여기에 보면 각각이 토들이 다 있습니다. 이 토들은 오행상 분류를 하라면 토지만은, 근데 오라는 글자, 진이라는 글자는 묘라는 글자, 술이란데 이 축은 자, 술은 이 유, 이런 글자를 만나면 자기 오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가 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그 방국의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8512 차량은 이동주차 바랍니다. 요게 이제 방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국. 그죠? 방해. 인묘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원래는 여기서 방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래의 본질은
요 세 개의 글자가 나란히 만나야 방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는 토지만은 원래 토지만은 목으로서의 힘을 변질된다. 토라는 글자들이 그래요. 토는 보게 방위하면서 묘를 글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목으로 변질돼야 돼. 그래서 토란 사람들이 토가 많거나 일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기가 하는 역할들이 이 사람도 기분 맞춰주고 저 사람도 기분 잘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이라는 글자는 또 보면 그죠? 묘라는 글자를 보면은 목국에서 목으로서의 영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신자진에 자라는 글자를 만나면 야는 또 수로서 역할을 해야 돼. 진은 이놈 만나면 이놈 기분 맞춰주고 저놈 만나면 저놈 기분 맞춰줘요. 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는 이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딱 보고 토 있으면 네가 총무 한번 봐라 이러면 잘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은 또 이 유라는 글자를 만나도 진유합하잖아요. 유라는 글자를 만나도 진유도 육합에 하잖아. 그래 진이라는 글자가 어떻습니까? 다양하잖아. 그래서 토라는 걸 그래서 화계인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글자는 굉장히 이 변화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합니다. 지장간에 막 깔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이래서 그렇다. 이런 걸 이제 합은 요걸 방합이라 하고, 그죠? 방합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한 방향 같이 바라보는 거 길이다. 그죠? 근데 가운데,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 그죠? 자오, 묘유. 각 방위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 그 방위의 가장 기운이 센 글자거든요. 그 가장 기운이 센 글자라서 합에 의해서는 육합을 제외한 방위합에 의해서는 가장 센 요 글자만 만나도 세 개 다가 만나지 않더라도 그 목의 에너지가 목이란다. 그 오행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진다. 그게 이제 방위합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삼합은 우리가 그 소위 그 네살터울이라는 옛날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전부 띠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네살터울. 그래서 네 칸을 건너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삼합에서는 우리가 보면 지지에서는 생지라는 글자가 있고 왕지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고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고지는 이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왕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지가 제왕이다라는 글자고 그다음에 이 생지는 그냥 이 역마를 이야기하는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지라는 것은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들, 각 계절에 각 방위에 초입에 있는 글자들 그죠? 사, 신, 해, 요 글자들이 다 왕지라 한다. 사, 신, 해를 왕지라 한다. 그래서 이걸 또 이 12신산으로 역마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지, 생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할까요? 뭐더라? 여기 동글뱅이 침 있으면 자가 어떻고 이래 이야기하고. 참, 이 하나 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한 번씩 진짜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래 하면서도 뭐 진닉하고 술에 동글뱅이 침이 있어. 그 이거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 글자 몰라.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치매는 아니잖아 일단. 참. 또 볼게요. 이 생지라 하죠. 생지. 왕지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방위, 각 계절의 가장 강한 기운들, 그죠? 강한 기운들을. 자, 우리가 봄에 강한 기운은 이 묘지만은 야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합을 이야기하니까 삼합은 생지 하나와 각각의 생지 하나와 네 살 터울에 있으니까 네 칸을 건너가야 되잖아. 1살, 2살, 3살, 4살 말띠와 그죠? 그다음 이제 또 네 칸 건너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개띠.
그래 이제 범띠와 말띠와 개띠가 옛날에 할머니들 하면 요 세 개가 만나서 삼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삼합의 가운데 있는 요 왕지의 오행으로 이건 화죠. 화국이 만들어진다. 아까는 방국은 그 방위에 지금 이거는 삼합의 가장 왕지에. 그래 이제 있는 보면 요 목이잖아요. 야는 보면 이 토거든. 각각 다른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나의 화의 공감대로 이제 에너지를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야들은 가족적인 합의를 하고 한방위를 같이 보니까 야들은 사회적인 합의다. 이 범이란 사람과 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중에 누가 주축이 되었습니까? 말이라는 사람 주축이에요. 그죠? 그럼 말이란 하나의 방향으로 공감대를 맞추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걸 삼합니다. 그 다음에 뱀은 사라는 생지는 여름에 생지잖아요. 그럼 이 네 칸 건너가면 앞으로 가면 이 가을인 거죠. 유랑 사유축 요것도 만나면 다시 또 화라는 글자와 토의 축과 만나서 금국이 만들어요. 금 쪽으로 밀어요, 에너지가. 또 신금은 신자진이죠. 신자진에 의해서 이 수의 국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는 수지만 해묘미에 의해서 미토나 이 목의 국을 목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각각의 다른 오행이 만나서 하나의 오행의 힘을 뭉쳐준다는 거죠. 뭉쳐준다. 근데 야들의 이제 역할들을 보면 합은 뭐 하나의 오행을 만들잖아요. 그 만든 그 오행 쪽으로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화일간이라면 나는 인성이잖아, 그죠? 인성과 야는 식상이죠. 식상이 만나서 뭡니까? 인성과 식상으로서 나의 비급을, 나의 주체성,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 식신은 내 후배들이고, 그죠? 인성은 선배들이고, 그러잖아요. 스승님이고 선배들이잖아. 그래, 그 사람들이 만나갖고, 사회적으로 만나갖고, 누가 내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삼합.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명을 풀 때 굉장히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은 제가 이 손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 손으로서 이제 이래 이 확인을 하게 하는데 비슷하죠. 요가 해, 그죠? 자축, 요 이제 인, 묘진, 사오미, 그렇죠? 요 이제 신, 요 술, 이 손이에요, 손열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 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 손가락은 요 찍는 데 써야 되니까 찍는 데 써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요 육합은 보면 요 표준 손의 요 위치는 안 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창기에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 하얀 투명한 비닐 장갑 있잖아요. 거기다 요 써가 왔다니까 진짜로 요 갖고 오셨어요. 진짜 기발하다 했는데 우리 일회용 그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세상에 서가 왔더라고. 야, 기발하다 했는데 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분. 근데 자와 축이 만나면, 그죠? 우리 자부터 항상 출발하잖아요. 자, 축이 만나면 합의되면 또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낸다 안 했습니까? 근데 지지에서는 보면 아까 방해학과 삼합은 분명합니다. 그 왕지의 오행으로 몰아주는 거죠. 왕지의 오행으로 다 기세를 몰자 하는데
요 육합은 볼게요. 조금 이 논쟁거리가 좀 됩니다. 자축합토라 하거든요. 자축합토. 해자축 방국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자축 방국이면 수국이든 수가 이 자수의 영향이 자수의 기운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육합에서는 토라 하라는 거지? 그죠? 이 논쟁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육합에 의해서는 굳이 이걸 논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 뭐 토극수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 합에 의해서 토가 다 변합니다. 토가 자기 걸로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행상 보면 토극수의 관계를 극합이라 하지만은 극합이 이전에 수의 국이 형성되거든요. 수의 반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그래서 지띠와 소띠, 그죠? 자와 축은 굉장히 유정하다. 합으로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합의 토에 의한 거는 과연 어느 게 맞겠노? 우리가 일반적인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축이 만나면은 자수가 강해진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던 기본적인 거 이거거든요. 그래 이상 중간에 어느 육합 배우는데 자축합토 해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자축은 합의 반합이니까 수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합은 육합은 요 손으로 보면 인에 있는 위치와 해에 있는 위치, 그죠? 손으로 보면 인에 있는 자축 인이니까 인에 있는 위치와 손가락 뿌리 제일 끝에 작은 손가락 인해 합, 인해 합, 인에는 합목이라 하더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해가 갑니다. 인이라는 걸 있잖아요. 해와 인이 만나면은 목의 성정이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지장간에 있거든. 해가 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요게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지는 하면 보통 뭐 천합, 지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충지충 얘기해서 반대적인 천충지충 하지만은 궁합 볼 때 천합 생각적인 우리 생각이 같다, 생각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과 그죠? 그다음에 또 지지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합, 지합은 생각의 방향성도 같고 이제 이 지합은 우리 그냥 뭐 손궁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현실적으로 잘 맞다라는 얘기다. 이제 어떤 그런 것을 뜻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합이다. 그다음에 묘술의 합이고, 그죠? 그다음 묘술은 목이 만들어서 묘술의 합은 화가 되고, 그죠? 묘의 술에 있는 화가 묘에 영향을 끼친다. 묘는 화를 굉장히 반겨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묘술의 화가도. 그다음 또 진이 유를 만나면 진유합이 또 금이 됩니다. 진유, 그죠? 그다음에 사와 신이 만나서 육계 합이 하나의 합이 되고 오미는 옛날 책에는 보면은 오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만들어질 게 없잖아요. 토 만들어졌고 저 그대로 한다면 토 만들어졌고 인의 목이 만들어졌고 묘술의 화가 만들어졌고 그다음 진유의 금이 만들어졌으니까 다 만들어졌잖아요. 토, 목, 화, 사신의 수거든요. 수가 오행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오미는 뭐고 이제 이런데 오미는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들어지는 오행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미는 뭡니까? 이게 반합이잖아요. 이 화에 반국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온도가 많아져, 높아져요. 당연하거든, 이거는. 명리 기초만 조금만 배우면 오미가 만나면 한여름이구나, 그러잖아요. 굉장히 덥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대만 느끼게 되는데, 옛날 고서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이 육합에서는, 이 뭔가 형성되는 새로운 오행에 대해서 조금 논쟁거리가 충분히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이거는 다른 거는 방합이나 이 삼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체험 이걸 안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육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합에 의해서 굉장히 참 유정하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육합이 많이 쓰여지는 곳은 특히 공합 보는 데 많이 쓰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지에 있어야 되지. 예. 일지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예. 연지에 같이 있는 거는 인해가 연지에 있으면 연지가 어떤 자리입니까? 조상자리. 그 연지는 우리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같은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본질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거의 같은 어떤 생각을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래 보시면 되겠죠. 연지는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일지는 내 거잖아. 월지가 사회적으로 쓰이는데 연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연지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한테 받았는 유전자적인 거 그런 거라 그런 기운이라잖아. 비슷한 인해가 있으면은 연지에. 그러니까 나는 연지에 그럼 쥐띠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소띠라. 그죠? 그럼 자와 축은 유정하다 안 했습니까? 방북도 되고 육합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는 자수에 대한 에너지 그게 육친 관계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정관이 될지 그죠? 식신이 될지 모르지만 자수에 대한 내 본 속에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걸 소중히 내가 갖고 있고 그걸 내가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내 마음속에 그걸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인 관계에서도 만약에 그걸 정관이다 그러면 아주 반듯하다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런 거를 굉장히 또 식상이다 그러면 아주 뭐 굉장히 활동성 있는 거 프리한 거 이런 걸 선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유전자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지에만 도는 게 아니고 월지끼리도 육합이 될 수가 있고 연지끼리도 육합은 그렇죠. 궁합을 원래 궁합은 그래 보는 궁끼리의 합이거든요. 일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궁끼리의 합이다. 그래서 오늘 기초과정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천간의 합과 지지의 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